얼마 전에 서로의 전적과 스탯들을 잠시 봤는데 이번엔 서로가 어떤 경기를 가져올 것 같은지 현실적인 경기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트급에서 토프리아는 페더급 정도의 펀치력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펀치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를 넉아웃시킬 수 있냐로만 따졌을 때 라이트급 토프리아의 펀치력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토프리아는 미오치치나 셰인카윈처럼 큰 골격과 두꺼운 손목에서 나오는 묵직함이 펀치력의 베이스가 아니라 스피드와 테크닉, 또 좋은 포인트에 펀치를 꽂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강점이기 때문에 체급 이동이 있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량폭이 줄은 만큼 몸 상태가 역대 최고로 좋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파워에 대한 자신감도 꽤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상대했던 선수들 중에 그나마 비슷한 스타일을 찾으려면 토프리아는 라이트급에서 싸웠던 자이어버트가 비슷할 것 같고, 올리베이라는 스킬셋으로는 게이츠가, 신장으로는 마이클 챈들러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이어버트는 토프리아의 유일한 라이트급 경기로 넉다운이 있었죠. 올리베이라가 허버트만큼 빠르게 킥을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리우시 전의 피니쉬는 킥에서 시작되기도 했고, 포이리에전에서도 보면 페이스다운을 시키기 위해 타이밍이 괜찮고 묵직한 킥들을 잘 차줍니다. 또 자이어버트는 니킥을 통해서 토프리아를 밀어주는 장면이 있었고, 아직 정신이 없던 1라운드 후반에 케이지 사이드에 갇힌 토프리아에게 좋은데 이 거리는 거리이기도 하죠. 제가 할로웨이와 볼카nov스키의 프리뷰에선 두 경기 모두 토프리아에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승 기록에도 이런 평가를 했던 이유는 제가 토프리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유스프 잘랄과의 경기 때문입니다. UFC에서 토프리아가 가장 어렵게 승리를 한 경기로 스크램블로 인해 너무 지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후로도 뒷손에 무게를 너무 걸어주는 습관과 과감한 스타일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 두 개의 타이틀전은 하입과 임팩트가 너무 커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다시 보면 1라운드는 저지 3명이 볼카nov스키에게 채점했고, 할로웨이와 같은 경우 두 번의 슬립을 넉다운으로 본 것 같기 때문에 2대1이 나온 것이지, 유효타로만 보았을 땐 1라운드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고의 타격가 둘을 상대로 토프리아의 타이밍을 잡아가는 능력이 정말 좋다는 전제 하에 이 두 경기를 보았을 때 비슷하게도 다른 점은 볼카nov스키는 앞발의 활용을 아주 높였다는 점, 토프리아가 들어올 때 린백과 함께 그대로 레프트킥을 내며 뒷손각에서 벗어났다는 점인 것 같고, 할로웨이는 프런트킥으로 거리를 벌려주고 토프리아가 뒷손을 낼 타이밍엔 오히려 레프트를 함께 걸어버리며 토프리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방법의 차이지 둘 모두 토프리아의 뒷손 각에서 빠지는 것을 계산한 경기 운영이었죠. 이 두 경기를 정리하자면 두 선수 모두 토프리아의 뒷손 각에서 벗어나려는 경기 운영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엔 걸리고 말았다. 할로웨이는 평상시보다 더 긴장을 한 듯한 모습이었고, 그만큼 경기 중에 압박의 강도가 심했던 것 같다. 토프리아를 상대로 앞발로 하는 견제보단 거리를 벌려주는 용도의 프런트킥이나 레그킥을 노려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일 것 같다. 물론 토프리아의 오버핸드 카운트에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셋업 없이 레킥을 던져선 위험하다. 토프리아가 가장 잘해주는 것은 케이지로 몰아치는 컨비네이션이다. 토프리아의 넉아웃 대부분은 케이지의 상대를 밀어주며 나왔다. 할로웨이와 볼카nov스키, 또 저시 맷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단신인 토프리아를 상대로 클린치 게임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다. 결국 언젠간 걸렸겠지만 할로웨이는 잘 싸워주다 크게 한 방을 걸리며 패배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프리아의 뒷손과 같은 경우 당연히 서로가 자신이 써하는 스타일대로 풀어가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토프리아의 뒷손을 너무 의식해서 계속 빠지다 보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빠질 바에는 차라리 잡아버리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그런 점에서 볼카nov스키는 1라운드에 클린치를 잡고 테이크다운 시도를 했던 것은 훌륭한 레벨 체인지였지만, 넉아웃을 당하기 직전 왼손으로 컬러를 잡았음에도 붙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핸드스피드가 빠른 토프리아의 라이트가 먼저 닿으며 넉아웃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로웨이와의 경기를 보면 1라운드에 토프리아의 테이크다운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할로웨이는 클린치 게임에서 그렇게 자신 있는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빠지면서 마지막 타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선수이죠. 두 선수 모두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었든 결국 타이밍 싸움에서 밀리면서 패배했는데, 타이밍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워버릴 수 있는 올리베이라에게 클린치 싸움은 아주 정석적으로 단신인 토프리아를 공략해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슈트복스의 전형적인 무에타이 스탠스와 리듬으로 싸우는 올리베이라는 퍼켓 안에서 컨비네이션이 그렇게 단단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체 움직임을 줄이고 앞발로 체크, 또 리듬을 살려주며 잽과 스트레이트로 밀어주는 것이 강점인 파이터인데, 올리베이라에게 할로웨이와 같이 퍼켓 안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신장의 차이와 두 선수 모두 압박을 했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까워졌을 때 무조건 클린치를 잡아주고 프레임을 만든 후에 니킥을 올려주거나 짧게 엘보 아니면 길로틴 시도가 있을 겁니다.
먼저 니킥을 보면 토프리아는 정면으로 서주기보다 앞발을 깊숙이 빼는 사이드 스탠스로 서주는 선수입니다. 상대의 뒷손을 베이팅하는 것도 잽을 주며 뒷손을 끌어낸 후에 오른쪽으로 돌아 각에서 빠져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맥스 할로웨이와 같은 경우 뒷손 페인트를 통해 토프리아가 먼저 돌아주도록 유도하고 다시 뒷손을 짧게 집어넣는 장면이 몇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리베이라에게 할로웨이 정도의 타이트한 콤비네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돌아주는 상대는 바디가 오픈되기 때문에 앞발로 바디킥 콤비네이션이나 니킥을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클린치 워크를 통해 서로 걸어줄 때 자연스럽게 토프리아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반대로 토프리아의 입장에선 클린치 게임을 억지로 피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장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체가 붙기 직전이나 직후의 이 거리가 토프리아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리인데 에메처럼 강하게 프레싱을 하는 선수를 상대로는 밀어버리거나 뒷손을 유도한 후에 카운터 콤비네이션을 내는 장면이 많이 보였죠.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와 올리베이라가 타격을 자주 허용하는 거리가 겹치는 만큼 상체가 붙었을 땐 자신있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리베이라는 본능적으로 레프트가 올라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컬러 차이를 잡으려고 할 땐 펀치 허용이 많은 선수입니다. 게이지전에서 넉다운을 당했던 장면 두 번 모두 무리하게 왼손으로 잡아놓은 후에 라이트를 노렸을 때였고, 포이리에전에선 올리베이라가 약간 대주다시피 클린치를 잡아 데미지를 털어주려는 장면이 있었는데 토프리아를 상대로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면 올리베이라가 버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피니쉬율이 높다는 것은 파워도 있겠지만 찬스가 왔을 때 잘 보고 잘 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무튼 올리베이라의 왼손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왼손으로 감는 이런 습관은 올리베이라가 클린치에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올리베이라가 좋아하는 타격 거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뒷손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인데 그 거리를 셋업하기 위해 왼손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상대를 밀어준다든지 혹은 왼손 그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유도해 거리를 가져간다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왼손이 아주 의미있게 사용됩니다. 즉 토프리아가 클린치를 잡혔을 때 뒤로 빠지려고만 해선 오히려 올리베이라 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토프리아가 상체 움직임이 많은 선수라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올리베이라의 클린치 게임에 대한 대처는 맞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콤비네이션을 내거나 오히려 허리에 그립을 잠그면서 올리베이라가 편히 잡고 있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있겠죠. 게다가 토프리아는 바디를 잘 쳐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으로 잘 대비해 왔을 것 같습니다. 토프리아는 상체 움직임도 많고 레벨 체인지 페인트를 쉴 새 없이 해주는 선수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자신의 리듬을 끌어올리고 상대와의 타이밍을 재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경기 시작부터 무식하게 휘둘러대는 브롤러가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다운로딩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선수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공격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져서 그렇지 토프리아는 에멧을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에멧의 공격에 빠르게 빠지면서 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에멧과의 경기에선 후반으로 갈수록 토프리아가 완벽하게 페이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단순히 타격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가 길어질수록 토프리아의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이 많고 타이밍도 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올리베이라는 머리 움직임이 많지 않고 걸어줄 땐 확실하게 걸어주는 만큼 타격의 허용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걸리기만 한다면 이제껏 상대했던 선수들보다 타이밍이 좋고 속도가 더 빠른 토프리아가 허무하게 경기를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챈들러와의 경기를 보면 올리베이라는 빠르게 치고 나오는 챈들러의 펀치를 허용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또 쉬프팅을 하며 전진을 해올 때 약간 가드 위로 대준다는 느낌도 있고 거의 모든 선수들을 상대로 비슷하게 타격을 많이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런 장면도 보면 챈들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타이밍을 놓쳤지만 만약 휘둘렀다면 데미지를 받았을 것 같고, 사루키안과 같은 경우 컴비네이션을 길게 빼면서 바디를 노리며 잘 공략해줬습니다. 또 가장 최근의 경기였던 챈들러와의 2차전에선 아이포크를 주장하긴 했지만 맞지 않아도 될 라이트를 허용하면서였고, 토프리아가 할로웨이에게 실질적인 데미지를 준 것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나온 오버핸드였기 때문에 갑자기 한 방 맞고 쓰러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올리베이라의 압박 리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기는 포이리에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금방 지저분한 싸움으로 갔는데 포이리에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전장에서 싸웠다는 점이 인상 깊었지만 그래도 많이 맞았죠. 토프리아의 펀치는 내구도가 좋고 말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올리베이라는 빠른 박자로 타격을 낼 때 안면에 허용이 많다,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싸우려고 하는 현대 MMA에 비해 굉장히 터프한 올드스쿨의 느낌이 나는 압박이다. 가드 위로 때리더라도 사루키아는 컨비네이션을 빠르게 넣어주며 빠졌고 챈들러와의 2차전에선 비슷하게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압박을 함에 있어 가드를 굳히고 대줄 때가 있다. 이런 습관은 토프리아를 상대로 아주 위험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압박을 할 때 외로 올리베이라가 타격을 허용하는 시퀀스는 레프트 훅을 낼 때입니다. 클린치를 잡기 위한 용도도 있고 뒷손각을 만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레프트 훅으로 인스텝을 하다가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리베이라의 레프트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토프리아를 상대로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토프리아는 라이트를 던졌겠죠. 마지막으로 그래플링 게임은 올리베이라가 더 자신있어 할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는 마카체프와 다리우시, 사루키안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컨트롤은 자신있어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의 경기이고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다 해도 유스프 살랄전을 보았을 때 토프리아에게 압도적인 컨트롤 능력이나 케이지 레슬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의 마지막 경기였던 챈들러전을 보면 안전하게 그래플링 싸움을 해주는 운영을 했고 태클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경기 초반에 테이크다운 시도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엔 토프리아의 키가 작기도 하고 올리베이라의 슈팅이 날카롭지도 않은 만큼 케이지 중앙에서의 태클 시도보다는 그라인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토프리아가 디펜스만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레그킥의 성공률을 높이고 올리베이라의 압박의 강도를 풀어내기 위해선 토프리아 역시 1라운드에 태클 시도를 하며 자신이 넘길 수도 있다 정도의 인상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긴 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 배우듬과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만 있다면 적절한 쇼버팅이 되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끝으로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차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에 비해 경기가 2라운드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리베이라가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일리아 토프리아가 좋은 흐름 그대로 라이트급의 세대 교체를 시작할 수 있을지, 찰스 올리베이라가 다시 벨트를 감을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